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제66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려시대까지 18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사시대 문제 보면요. 공주 석장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석장리 하면은 또 구석기 시대 유적지라고 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또 설사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다 키워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먹도끼, 땡석기 다 있고요. 네, 결국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석기 시대의 주거생활, 동굴이나 막집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반달돌 칼은요. 돌자가 들어가니까 구석기나 신석기 같지만 옆에 벼농사 얘기가 나와 있죠. 바로 벼농사 때 벼를 수확하는 도구로 청동기 시대 때 반달돌 칼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3번 선지 그 반량전 명도전 이거 항상 1번에서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그런 키워드라기보다는 그 화폐 이름들인데요. 이 반량전이라고 하는 거는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역시 화폐도 통일하는 차원에서 만든 게 반량전이고, 또 명도전도 중국 전국시대 때 화폐죠. 그러니까 뭐 진시 황제건 전국시대건 간에 이 시대는 결코 선사시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항상 반량전, 명도전 1번 문제 나오긴 하지만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선지들이고요. 4번 빗살무늬 토기하고 5번 가락바퀴 뼈 바늘은 다 또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갑니다. 네, 2번은요, 고조선 또는 초기 철글시대 여러 국가들이 나오는 자리죠. 일단, 대군왕은 없다. 일단, 뭐, 왕이란 호칭은 없는 나라란 말이고요. 여기서 키워드가 삼노라고 하는 거, 즉, 군장을 삼노라고 불렀습니다. 읍군 또는 삼노라고 부른 나라는 동해 아니면 옥저죠. 자, 근데 이제 또 옥저임을 나타내는 키워드가요, 바로 아래에 장사를 지낼 때는 큰 나무 곽을 만든다. 즉, 장례 풍습으로 큰 나무 곽. 그래서 요 안에, 가족들의 유해를 같이 곽 속에 넣어두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실히 옥저가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옥저라고 하는 걸 잘 캐치하지 못해서 옥저인지 동해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행히 그 동해에 해당되는 선지는 안 나왔습니다. 옥저에 해당되는 옥저의 그 혼인풍습 민면을 이제 답 2번 확실히 찾을 수 있겠습니다. 1번 그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던 곳은 사만이고요. 3번 범근팔조 나오면 고조선이죠. 4번 선지 여러 가들이 사출도 주관한 곳은 부여고요. 5번 정사회의하면 역시 백제가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3번 가국가의 문화유산인데요. 그 천마총 발굴 50주년이라고 합니다. 천마총이 1973년에 발굴이 되어서 금년이 딱 50주년 돼가지고 대대적인 여러 학술 전시 행사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가요, 금년 5월달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런 행사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걸 곧바로 이렇게 시험에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 특히 신라의 무덤 양식이 돌무지 덧널 무덤 양식이죠. 그래서 다른 무덤 양식에 비해 가지고 도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여튼 거기서 발굴된 것이 천마도,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천마도 실물이 이제 공개된다, 그런 얘기고요. 하여튼 신라시대 문화유산 찾아보면 역시 신라하면 금관 아니겠습니까? 답 3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제 같이 보면요. 1번은요, 이거 고려시대의 엄밀히 말해서 상감청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러 기법이 혼합된 겁니다. 이 정식 명칭이 청동은입사 표류 수군문 정병입니다. 청동은입사 표류 수군문 정병, 고려시대 거고요. 이 유물이 최근 나온 것이 아마 58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네요. 그리고 2번은 뭐 자주 나오죠. 앞전 시험에도 4번에 4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바로 연가 7년이라고 고구려에 연호가 새겨져 있는 고구려 불상입니다. 연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이고요. 3번 선 이것도 발해 유물이죠. 바로 2번 선지같이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바로 이불병자상입니다. 발해 거고, 5번은 또 백제의 유명한 금동대향로죠. 네, 4번 갑니다. 네, 4번 밑줄진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해년이 나오고 또 두 번째 동그라미는 경자년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어느 해인지 뭐 되기 금방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일단 왕이 순행해서 평양으로 내려갔다. 자, 평양으로 내려간 나라는 고구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또 신라가 나오고 또 외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확실한 게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요. 이 왕이 이 경자년에 보병과 기병을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원해서 외적을 패퇴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 왕은 광개토왕이 되겠죠. 딱 이때가 400년입니다. 딱 400년 광개토왕이 신라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왜군을 물리쳤고, 그 여파로 또 이렇게 가야 지역까지 왜군을 몰아내면서 이때 상당히 금관가야가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자, 결국 광개토대왕의 대왕을 찾아보면요. 일단 광개토대왕은 연호를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평양 여기에 좀 현혹이 돼가지고 장수왕이 아닐까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장수왕이 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으니까 혹시 2번으로 낚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평양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게 일단 평양이 수도가 아니는 얘기고,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렇게
신라를 도와가지고 왜군을 물리친 거는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거는 광개토왕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선지같이 장수왕으로 낚이면 안 되겠습니다. 자, 1번 대가야를 병합한 왕은 신라 진흥왕이죠. 6세기 때고요. 3번 22담로에 왕족 파견한 건 백제 문영왕이고요. 5번 낙랑고 몰아내고 영토확장, 이건 바로 고구려 4세기 전반 때, 엄밀히는 313년이고요. 이것도 뭐 종종 나옵니다. 앞전 시험에도 65회에도 5번에 한번 나왔었고요. 바로 낙랑고를 몰아내는 왕은 미천왕이 되겠습니다. 네, 5번 갑니다. 네, 5번 문제도 어떤 왕의 제위 시기의 삼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나라가 아니더라도 같은 시기의 삼국의 상황을 잘 찾아야 되겠죠. 자, 근데 익산 미륵사지 석탑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왕, 이 왕의 왕후인 신라 선화공주 하면은 또 유명한 서동유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서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국유사의 서동으로 알기에는 선화공주 남편이 바로 서동, 즉 무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무왕의 왕비가 선화공주로 알고 있었는데, 익산 미륵사지 이렇게 창건하면서 금제 사리부문기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왕후가 선화공주가 아니고 백제 귀족인 사택저택. 상당히 발음하기 힘드네요. 사택저택의 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과연 삼국유사 서동우의 기록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품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건 고전 문화가 된 얘기고요. 하여튼 또 의자왕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백제 끝에서 두 번째 왕 무왕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왕의 제위 시기를 물론 알면 편하죠. 딱 7세기가 시작되던 600년부터 641년까지인데요. 이 제위 시기를 몰라도 일단 대충 의자왕의 바로 앞에 왕이니까 7세기 전반이다, 그 정도 감만 잡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선지부터 보면요, 그때 삼국의 상황으로 고구려는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은 다 누구나 연도 알고 있죠. 612년 7세기 전반입니다. 일단 상당히 유력한 정답 후보고요. 2번 백제에서는 공이 석이 편찬했다고 하는 건데, 백제에서 공이 석이 편찬할 때는 가장 전성기였던 4세기 근초고왕 때입니다. 이건 땡이고요. 3번 또 백제에서는 개백이 황산벌 전투인데요. 자, 이 황산벌 전투는 백제가 망하기 직전이죠. 의정왕 때니까 3번도 땡이고, 4번 신라에서는 이사부가 우상국 정복인데, 자, 이사부 우상국 정복하면 신라 지증왕이고, 지증왕은 6세기 초반입니다. 이것도 땡입니다. 5번 선지 또 신라에서는 사찬 시득이라고 하는 사람, 사찬은 벼슬 이름이고 시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했다. 자, 신라가 당군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 바로 기벌포 매소정 전투, 그 얘기 나오니까 676년입니다. 그럼 이때는 벌써 백제가 멸망한 후니까 이것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왕의 제위 시기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무왕의 제위 시기는 7세기 전반이다. 그리고 살수대첩도 7세기 초반에 있었던 612년이다. 그렇게 감으로 대략 감각적인 시대 구분만 알고 있어도 답을 딴 건 다 제껴내고 1번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7세기 전반 때 살수대첩. 네, 6번으로 갑니다. 네, 6번은 어떤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묻는 것인데요. 자, 일단 청해진 얘기 나왔습니다. 또 법화원 얘기도 나오죠. 다 장보고와 관련된 지명이네요. 결국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겁니다. 자, 일단 1번 사만통보하고 해동통보 발행한 것은 고려 숙종 때죠. 네, 고려 성종 때는 건원중보를 발행했고, 나중에 성종 때, 그리고 숙종 때에는 사만통보, 해동통보 발행했고,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활구 또는 은병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2번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 이 솔빈부라고 하는 건 그 발해 지방 행정구역이 5경 15부 62주죠. 바로 5경 15부 62주, 바로 그 15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고, 특히 발해 특산물로 솔빈부 말이 유명했다고 하는 거 종종 나옵니다. 3번 고구마, 감자 같은 구황작물은 조선 후기 때 얘기고, 4번 특수행정구역 소, 향소 그런 거 나오는 건 또 고려 때 얘기니까 답은 5번밖에 남지 않네요. 역시 5번 조세 수치를 위해서 3년마다 촐랑문서 작성했다. 다른 말로 민정문서라고도 하죠. 이 촐랑문서가 특히 일본 도다이사에 있는, 일본 나라에 있는 도다이사에 있는 쇼쇼인이라고 하는 창고에서 발견되었다고 또 유명하죠. 네, 6번 간단히 클리어하고 7번 갑니다. 네, 7번 가나 사이식의 일을 묻는 건데요. 자, 선덕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선덕 여왕이 아니고 선덕왕 또 있습니다. 자, 선덕왕이 죽은 이후에 김주원을 옹립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지금 왕위 계승이 자손들한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김경상이 누굽니까? 김경상이 왕위 계승했다. 이 김경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독서 상품가로 유명한 원성왕입니다. 이렇게 왕위 계승이 제대로 안 되고 상당히 어지러운 시기, 즉 신라 하대를 나타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알아두면 편한 게, 이 해공왕이 죽은 다음부터 신라 하대가 시작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금 해공왕에서 선덕왕으로 이어지는, 또 그 다음에 원성왕으로 이어지는 신라 하대가 처음 시작되는 시기 8세기 후반이고요. 나번은 지금
원정과 애노에는 그러면 진짜 한창 더 막장으로 치닫던 진성유황때죠. 바로 9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하대가 처음 시작될 무렵하고 거의 뭐 끝나갈 무렵 9세기 후반 사이 이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계백요서를 읽는 관리인데요. 계백요서라고 하는 건 바로 고려태조 왕건이 작성한 거고, 땡. 2번 노구 폐지를 명하는 국왕. 바로 노구 폐지하면 신문왕이죠. 네, 바로 삼국 통일을 한 문무왕의 다음 왕이 신문왕입니다. 네, 왕권을 강화하면서 진골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억제하는 그런 제도로 노급을 폐지하고 플러스 관료전 직업 늘 나오는 신문왕의 또 핵심 키워드고요. 3번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자, 일단 방금 전에 봤던 신문왕 때 만든 국립교육기관은 국학이고요. 이 성균관이라는 명칭은 고려 후기 때부터 나타나죠. 쭉 조선에까지 이어지고, 하여튼 신라 하대 때는 결코 아니고요. 4번 초조대장경을 조판, 뭐 초조대장경인지 팔만대장경이든 간에 하여튼 대장경 얘기 나옵니다. 고려 때 거죠. 특히 팔만이 아니고 초조대장경은요, 바로 거란 침입 이후에 또 거란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만든 것이 초조대장경입니다. 그리고 이 초조대장경을 만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앞전 시험에 12번에 자료에 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답은 5번밖에 남지 않습니다. 김원창의 난을 진압하는 군인. 바로 김원창의 난 하면 또 상당히 신라 하대 때 아주 혼란스러웠던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을 상징하는 사건이고, 연도로 말하자면 9세기 전반이었던 822년입니다. 김원창 난에 대해서도요, 앞전에 64회 때, 앞에 64회 때 50번에 1번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50번 하면 제일 마지막 종합 문제도, 지역에 대한 종합 문제인데요.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 근거지를 묻는 선지가 50번 1번 선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 묻는 문제에 대비해서 김원창의 난이 신라 하대 때 일어났던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적으로는 김원창의 근거지는 공주다, 지금 충남 공주, 그것까지 같이 또 체크해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네, 7번 클리어고 8번으로 갑니다. 네, 8번 문제는요, 결국 유물을 가지고 어떤 나라 것인지 찾는 건데요. 일단 크리스카누가 굉장히 일본 지명 같은데 이게 러시아 지역에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연꽃무늬 수막새, 그리고 오른쪽은 또 온돌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발해가 고구려의 그 문화를 계승했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유적들이죠. 그런 내용으로 있는 것이 답 5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연관성,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9번 밑줄근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절 이름이 김제금산사라고 합니다. 자, 이 금산사가 창건된 때가 삼국시대고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완산주를 도읍으로 국가를 세운 인물, 바로 견훤이죠. 후삼국을 세운 견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견훤이 자기 맏아들 신검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해서 왕건한테 귀순을 하죠. 자, 왜 이렇게 큰아들한테 유폐가 됐냐? 막내 아들 금강을 가장 예뻐해서 금강을 후계자로 세웠다가 이렇게 큰아들 등에 의해 가지고 유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견훤이 탈출해서 왕건한테 귀순을 하고, 이제 곧이어서 1~2천 전투에서 왕건과 견훤의 군대가 또 신금을 물리쳐서 이제 후삼국 통일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견훤에 대한 거 답 찾아보겠습니다. 네, 견훤 또는 후백제, 늘 나오는 선지가 바로 3번입니다.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했다. 이 후당이라고 하는 나라와 5월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송나라가 통일된 그 사이에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가 있었죠. 바로 5대 10국 중에 나라 이름이 후당하고 5월입니다. 네, 답은 3번이고요. 1번 선지 독서상품과, 아까 전에 7번의 가번 자료에 나왔죠. 이름이 김아무개라고 나왔습니다만 바로 신라 하대 때 원성왕에 대한 얘기 앞전에 한번 나왔고요. 2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자, 동진은요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할 때 그 동진이죠. 즉 사마시의 진나라가 북방 민족들에 의해 가지고 창장강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동진이라고 하는, 바로 그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왕은 바로 백제 침류왕입니다. 침류왕은 4세기 후반 때고요. 4번 광평성 얘기 나오면 이건 궁예죠. 궁예의 태봉이고, 5번 선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왕은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갑니다. 그렇죠. 10번 가기 앞서서 이 미륵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산사가 창건된 건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특히 시험에서 이제 헷갈리기 쉬운 거는 또 여러 가지 불교 건축물이 나올 때 이 금산사 안에 있는 미륵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조선시대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금산사 미륵전은 조선시대 건물이다. 네, 다시 한번 체크하고 10번 갑니다. 네, 10번. 아까 전에는 신라 때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 지금은 또 고려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인데요. 주의할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뭘 보면 고려로 알 수 있느냐? 문종 때 이 공금 전지법이 시행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문종이 조선 문종도 있지만 여기서 공금 전지법 얘기하니까 고려 문종이라고 하는 걸 캐치를 해야 되겠고요. 결국 이 귀족들이 일정
일정 계급 이상의 아니 일정 직급 이상의 귀족들이 자손들한테 토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전시과 제도 중에 하나죠. 공금전시법, 또 줄여서 공금전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고려 때 경제 상황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유통. 아까 전에도 고려 숙종 때 6번의 1번 선지에서 그 사만통보, 해동통보라고 하는 화폐 이름 나왔었죠. 역시 활구 또는 은병도 역시 고려 숙종 때 이렇게 유통된 화폐고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2번 병난도 여기 늘 나오는 고려 때 국제무역항이고요. 3번 선지 서적점 또는 다점 찻집입니다. 이런 관영 서점이 관영 상점이 운영되었다고 하는 것도 고려시대 경제 상황이고요. 4번 경시서 하면 역시 고려시대 때 시장 감독기구죠. 경시서. 답은 5번밖에 남지 않습니다. 설점 수세제가 좀 약간 용어가 생소하다 하더라도 특히 그 뒷부분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이건 또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또 경제 상황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설점 수세제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민간한테 광산 개발 허용하게 하고 바로 그 민간인한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설점 수세제의 상세한 내용은 앞전이 아니죠. 64회 시험 20번 문제 자료에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갑니다. 11번 거란의 침입에 대한 고려 대응 쭉 시기적인 순서를 정리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맨 왼쪽에 학생, 자, 광군을 창설했다. 광군 얘기 늘 나옵니다. 역시 앞전 시험에도 10번에 2번 선지로 나왔고요. 뭐 그 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고려 3대 임금 정종 때 이렇게 광군을 창설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학생, 4번 학생이 바로 그 서희 강동 육지 얘기 나오니까 바로 그 거란 1차 침입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학생 또 역시 강감찬 귀주 얘기 나오니까 거란 3차 침입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맞춰보면은 나 그렇게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까 그 7번에 4번 선지 초조대장경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거란에 대한 고려 대응이니까 이 거란 침입 이후에 또 부처님이 힘으로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 조판했다. 역시 같이 또 거란과 관련돼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네. 12번을 보시면 고려의 정치기구에 대한 건데요. 고려의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교화하며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한다. 자, 이건 뭐 어사다라고 하는 거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뭐 거의 조선의 사원부랑 비슷한데요. 근데 어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선지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구. 요거 답은 아니죠. 근데 기왕 나온 김에 이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구는 일단 최충원 앞에 단계에서는 중방이었고요. 또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최고 권력기구가 됐고, 자 2번 원간섭기에 첨입으로 격화되었다, 낮춰졌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첨입으로 격화된 조직이 바로 고려하면은 또 원래 이성육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성, 즉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합해서 그게 이성인데 그것이 통째로 첨입으로 원간섭기 때 격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상당히 좀 어려웠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초기에 고려 전기에 이성육부였다가 이렇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입으로 또 격화되었고, 또 육부는 또 사부로 또 격화되었죠. 네, 그렇게 그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격화된 거 첨예부. 일단 맞았건 틀렸건 간에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고, 이건 도병마사죠. 네, 국방에 대한 최고 회의기구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나중에 개편됐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선지가 아니고, 4번이 이제 문제입니다. 관리 임명에 관한 서경권 행사했다. 이 조선 같으면은 이 관리 임명에 대해서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서경권이 사원은 관리들한테 인정됐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사원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고려 어사대 관리들한테도 이렇게 서경권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만 확실하게 제낄 수 있으면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 사원부랑 마찬가지로 이 고려시대 어사대 관리들도 일정 직급 이하 그 관리 임명에 대해서 서경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서경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선지 보면요.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사관으로 기용되었다. 자, 검사관 얘기 나오면 조선 정조 때 특히 규장각 때의 얘기입니다. 특히 규장각에서 정조가 이렇게 뭐 박제가, 이동무, 유득공 이런 실학자들을 또 검사관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여기서 아까 그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입으로 격화되고, 즉 이성이 다 첨입으로 격화되고, 육부는 또 뭐 사부로 격화되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사부가 아니고 사사죠, 사사. 그래서 정리하자면 첨입부와 사사입니다. 네, 이렇게 고려 전개 이성육부 체제가 원간섭기의 첨입부 플러스 사사 이렇게 격화 개편되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13번 가겠습니다. 네, 13번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 대응인데요. 아까 전에 거란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엔 뭐 몽골 침입밖에 뭐 더 나오겠습니까? 자, 역시 강화도 얘기 나오고, 고려가 강화도 천도니까 역시 몽골 침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답을 4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겁니다. 기억, 양규가 이렇게 적군 물리쳤다고 하는데요. 양규 얘기 나오면 이건 거란
2차 침입입니다. 아까 전에 그 거란 얘기 나올 때 왜 1차하고 3차 얘기 나오는데 왜 2차 얘기는 안 나오나 했더니 여기 쓰려고 아까 2차 얘기는 아껴뒀군요. 네, 거란 2차 침입 때는 양주가 활약을 했습니다. 땡이고요. 니은선지 김윤우가 충주성 전투 바로 이건 몽골 5차 침입 때죠. 뭐 일단 김윤우 얘기 나오면 일단 2차 침입 때 처인성에서 또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했다. 활로 써서 죽였다. 그걸로 더 유명하고 또 2차뿐만이 아니고 5차 침입 때에는 또 이렇게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니은은 봤고요. 디귿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 격퇴. 자, 요건 좀 낯설은 선지인데요. 요걸 모른다 하더라도 리을은 확실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건 별무반 동북구성 요건 여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니은하고 디귿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나온 김에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그 몽골군을 격퇴한 때는 몽골 3차 침입 때가 되겠습니다. 이 죽주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안성시에 안성시 쪽에 있는 그런 산성입니다. 죽주성. 네, 그래서 기억 나온 김에 김윤우와 송문주, 또 충주성과 죽주성, 또 플러스 하자면 처인성 같이 이렇게 몽골에 대항해서 중요한 그 승리를 거둔 그런 지역이다. 다시 정리를 하고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입니다. 이후. 자,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창 무신집권기 초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경대승 정중부 얘기 나오고 또 그 다음 이민도 나오네요. 근데 또 누가 없습니까? 최충원이 없네요. 그러니까 요 상황 이후니까 최충원과 또 그 아들들, 손자들 그런 얘기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딱 2번이 있습니다. 최충원이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렸다. 답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연도를 말하자면은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인 때가 1179년입니다. 무신정변이 1170년이니까 딱 9년 만에 정중부가 죽은 거죠. 그 다음 이제 정중부 뒤를 이어서 경대승, 그 다음 이유민, 그 다음 최충원이죠. 네, 순서만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고요. 또 기왕 최충원 얘기 나온 김에 최충원이 왕한테 올린 것은 봉사 10도입니다. 흔히 말해서 누가 뭐를 올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고려 성종 때 최승로는 시무 28조, 뭐 이렇게 또 최충원은 봉사 10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1번 묘청에 나는 얘기 나오는데 이건 또 한창 고려 문벌 귀족사의 모순을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사건이 역시 이자금난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4번 선지 이자금이 이렇게 난을 일으킨 때가 먼저죠. 그래서 이자금 난이 1126년이고 묘청에 나는 그 다음 35년이고요. 하여튼 이자금이든 묘청이든까지 다 무신정변 전에 고려 문벌 귀족사의 모순과 동요를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선지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피유했다. 이 얘기는요, 한창 고려 전기 때 얘기죠. 고려 전기 바로 7대 임금 목종을 강조가 피해를 하고 8대 임금 현종을 세웠죠. 그리고 또 거란은 또 그걸 핑계 삼아서 강조를 또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침입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조의 정변 하면은 목종에서 현종 또 거란의 2차 침입 그렇게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지만 또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양규가 또 활약을 했죠. 그다음 5번 선지 보면 김보당, 이것도 은근히 좀 종종 나오네요.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복위를 주장하며 군사에 일으켰다. 바로 폐위된 왕은 누구냐? 바로 무신정변에 의해 가지고 쫓겨난 의종입니다. 의종. 그래서 김보당이 이렇게 의종의 복위를 주장하면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여기서 잡혀가지고 여기서 이때 상당히 많은 문신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가 1173년입니다. 일단 1170년 무신정변 때보다 이 1173년 김보당의 난 때 죽은 문신들이 훨씬 많다고 그러죠. 네, 바로 그런 김보당의 난 무신정권 초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는 이미 정정부가 죽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5번 선지 김보당이 이렇게 의종을 복위시킨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 자체가 정확히 연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아직은 정중부가 살아있을 무신집권기 초기다.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으면 5번도 쉽게 제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5번 가겠습니다. 네, 15번 밑줄치는 왕의 제위기간 중인데요. 네, 맨 처음에 이자춘이 나옵니다. 이자춘 하면 태조 이성계 아버지인데 맨 끝 보면은 이렇게 유인우와 합세한 후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격파했다. 자, 쌍성 총관부 그럼 공민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공민왕 때 일 찾아보면 답은 쉽게 역시 4번 공민왕의 개혁 정치로 늘 나오는 전민 변정도감이 나오는 답 4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선지 초량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인데요. 이 초량외관이라고 하는 건 임진왜란 이후에 17세기 후반 이후부터 부산 지역에 있었던 외관이 초량외관이니까 고려원 전혀 관계가 없고요. 2번 내의원에서 동의보감 잃는 의원. 자, 동의보감은 허준이 광해군 때 지었으니까 그 이후의 일이 될 것이고 3번 주자감에서 유학 공부하는 학생 주자감 하면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이니까 땡. 5번 선지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 자, 황룡사 9층 목탑은요 신라 선덕여왕 때 일단 건립이 됐죠. 근데 이 몽골 침입 때 다 소실됐고요. 네, 16번 갑니다.
네, 16번, 네, 불교에 관한 인물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 은근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통은 의철 아니면 진울인데, 일단 진울은 일단 자료에 주어져 있고, 진울의 제자를 묻는 문제입니다. 진울 제자인 그가 수선사에서 이렇게 제2대 사주가 되어서 뭐 이런, 뭐 활동했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집권자 이름이 나오죠. 최충원 아들 최후 얘기 나옵니다. 네, 물론 최후 때가 또 몽골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강화도로 천도하고 그때가 최후 때인데, 하여튼 바로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때 또 진울의 제자, 자, 또 불교 개혁 운동을 같이 한 사람, 자, 일단 결론적으로 해심인데요. 해심을 모른다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일단 그 선지만 보면 해심을 알 수 있는 선지는 있죠. 이 3번 선지, 선문 염송설을 편찬하고 유불일지설 주장했다. 자, 선문 염송집 유불일지설 늘 나오는 선지, 바로 앞전 선지 앞에 회에서 65회에서도 13번 3번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요 이 진울의 제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단편적으로 유불일지설 그러면 해심, 딱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제 이 상당히 16번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답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치고 나머지 선지들 보겠습니다. 1번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 정리, 요건 의상 신라 때 의상 대사고요. 이 화엄 일승 법계도 이 얘기는 앞전 시험에도 9번에 4번 나왔으니까 쉽게 제낄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해동 천태종, 바로 요건 또 의천이죠. 그래서 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의천 얘기가 이것도 쉽게 제길 수 있을 것이고, 또 4번 선지, 이것이 이제 가장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권수 정해 결사문을 작성해서 정해 쌍수를 강조했다. 자, 정해 결사, 정해 쌍수 그러면 또 진울과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이게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진울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울이 이렇게 정해쌍수, 즉 선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걸 강조하면은 당연히 그 제자도 같이 따랐을 거 아닌가. 그러면 역시 진울 제자도 이 정해쌍수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니까 답을 4번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권수 정해 결사문을 작성한 승려는 바로 자료에 나왔던 진울입니다. 네. 자, 그리고 5번 선지, 보현시본가를 지은 사람은 바로 그 고려 광종 때 활동했던 규녀죠. 이 규녀 대사가 보현시본가라고 하는 향가를 지었고요. 자, 그래서 5번도 뭐 기출 문제를 공부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3번하고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진울의 제자가 해심이었고요. 그래서 그 해심이 일지설 주장했다고 한 3번으로 답이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막연히 단편적으로 진우라면 뭐 수선사 결사, 조계종, 또 의천하면 천태종, 그리고 또 해심은 일지설,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아는 걸 떠나가지고 서로 간의 그 인적 관계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로 좀 알아두면 많이 유용하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울의 제자, 해심, 유불일지설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권수 정해 결사문은 진울이 지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17번도 불탑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가해엔 해당되는 문화유산인데 힌트를 상당히 쉽게 주어졌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있고요. 특히 고려시대 다각 다층 석탑, 즉 맥각 매층탑, 그런 명칭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머리 장식이 완벽하게 남아있다. 주로 촛대 모양 같은 그런 머리 장식이 남아있을 것이고, 특히 시기는 고려 전기입니다. 이렇게 힌트 주어졌으면 일단 이름은 딱 떠오를 수 있습니다. 평창 월등사에 있는 오대산 월등사에 있는 팔각 9층 석탑입니다. 그 모양 다 기억하고 있다면 답을 1번 찾을 수 있죠. 좀 비슷하게 생긴 탑이 3번 선지죠. 근데 3번은 다른 석탑같이 화강암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두운 느낌이 있고요. 그걸로 일단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3번 선지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건 고려 후기 때죠.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월등사 팔각 9층 석탑하고 3번 선지 경천사지 10층 석탑만 잘 구별할 수 있다면 답을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선지들 같이 보겠습니다. 2번은요, 이게 또 이것도 좀 흔치 않은 건데 62회 때 한번 5번에 2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정해사지 13층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정해사지 13층 석탑입니다. 근데 이건 다각 다층탑 같은 거 같아 보이진 않죠. 네. 그다음 4번 선지입니다. 이건 딱 이렇게 가운데 마치 문이 열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로 발해의 영광탑이죠. 이 발해 영광탑 모양은 또 62회 때 5번에 4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고요. 이것도 뭐 종종 나오고, 5번이 아마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핏 봐서는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결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아닙니다. 강원도 정선 고안읍에 있는 정암사라고 하는 절에요. 수만호 탑이라고 하는 탑입니다. 그래서 이 탑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이 탑은 모던 석탑입니다. 즉 돌로 만들긴 했는데
벽돌탑, 전탑을 본따 가지고 만든 석탑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까운 시일 안에 원래는 그냥 보물 담겼는데 국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작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모양이 잘 안 나와서 정림사지 석탑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모처럼 처음 나온 김에 확실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정암사에 있는 수만호 탑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18번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유입니다. 자, 시나리오 여기 등장인물 보니까 이방원도 나오고 이성계가 나오는데요. 이게 조선을 아직 건국한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정몽주를 죽인 직후네요. 정몽주가 죽은 때가 1392년인데 이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거의 뭐 고려가 망하기 직전, 또 조선이 건국하기 직전, 일단 그 간만 잡고 그 이후의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최성로가 시무 28도, 이건 고려 6대 임금 성종 때니까 땡이고요. 2번 권근 등의 권위로 사병 혁파하자, 사병 혁파하자고 건의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병 혁파는 바로 이방원이 왕이 된 왕제난을 거쳐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즉 태종 때 이렇게 사병을 협파한 거니까 답은 확실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안후하고 이방실 등이 홍건적 물리쳤다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홍건적을 이렇게 안후 이방실 등이 격파한 때가, 즉 홍건적 때문에 많이 고려가 좀 고초를 겪은 때가 공민왕 때죠. 정확히 연도를 말하자면 1361년 홍건적 2차 침입 때 즉 이렇게 개경이 함락됐고, 또 공민왕은 안동으로까지 피신을 갔습니다. 하여튼 기억 나온 김에 안후 이방실 등이 홍건적 격파한 때는 공민왕 때고요. 또 이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그 이성계 등이 이렇게 실흥 무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된 계기가 일단 이런 홍건적 외구 침입을 격퇴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권력을 잡아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감만 있으면은 이 홍건적 격파 얘기 나오면 아직은 이성계가 완벽하게 권력을 잡은 때는 아니고, 권력을 잡아나가면서 이렇게 신흥 무인 세력이 부상하던 시기, 그렇게 감을 잡으면 3번은 그 이 자료보다 앞의 시기다, 그렇게 감을 잡고 제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망이 망소이고 공주 명화 속에서 봉기한 때는 바로 무신정권 때고, 특히 그 정중부 집권기입니다. 망이 망소이난. 그리고 5번 선지 쌍기 의견 수용해서 과거자, 이건 고려 4대 광종 때니까 쉽게 제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